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기다리던 그 떨리는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나이쯤 되면 친구나 지인 중에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꼭 계실 겁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적, 암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타르타 무케르지라는 의사가 쓴 만병의 황제의 역사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암을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탄생과 성장을 기록한 전기와도 같습니다. 저자는 암을 만병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정복하기 어렵고 우리 인간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강력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이 책은 절망이 아닌 인간의 끈질긴 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암이 현대에 와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의 왕비 아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가슴에 혹이 생겨 피가 흐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비였지만 이 이름 모를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녀는 결국 스스로 노예를 시켜 가슴을 잘라내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 파피루스에도 가슴의 종양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치료법 없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암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도대체 암이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암은 바로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가 죽지 않고 미친 듯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꽃밭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암세포는 질서를 잊어버린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자아인 셈입니다. 쉬운 예로 주말 농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추를 심었는데 그 사이로 잡초가 하나 올라옵니다. 뽑아내도 며칠 뒤면 또 자라있고 뿌리가 밭 전체로 퍼져나가 배추가 먹을 영양분을 다 뺏어 먹습니다. 암이 바로 이 지독한 잡초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밭에서 정상세포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독차지하며 세력을 넓혀가는 반란군이지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는 것입니다. 옛날 의사들은 이 잡초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크게 더 많이 잘라내는 것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19세기 말 윌리엄 홀스테드라는 외과 의사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뿐만 아니라 가슴 근육, 쇄골 주변의 림프절까지 모조리 도려내는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들은 수술 후 평생 팔이 퉁퉁 붓고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많이 잘라내도 암은 다시 재발하곤 했습니다. 암은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독가스인 머스터드 가스가 백혈구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독을 잘만 쓰면 나쁜 세포만 골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항암 화학요법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가 사람을 살리는 약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의학은 때로 이런 우연에서 발전합니다. 이 화학요법을 끈질기게 연구한 사람이 바로 시드니 파버라는 의사입니다. 당시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은 진단 후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화학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를 미치광이라 불렀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암세포가 사라지고 다시 뛰어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완벽한 치료는 아니었지만 암도 약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처음으로 지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항암제는 독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했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멈추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자는 이 과정을 독으로 독을 씻어내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자분들이 그 독한 약을 견뎌내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 가족과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에 의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1950년대 영국의 의사 리처드 돌은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는 의사들도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담배 연기 속의 발암 물질이 우리 폐 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결국 암세포로 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굴뚝 청소부들이 암에 많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 몸을 둘러싼 환경이 암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금연은 인류가 암에 대항해 거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담배는 물론이고 술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 불에 탄 고기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세포가 늙고 손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거창한 약보다 매일 먹는 밥상이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암의 가장 깊은 비밀, 바로 유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암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유전자 속에 숨어있던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스위치가 켜지기 쉬운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 때문에 스위치가 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유전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스위치를 끌 방법도 찾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의 항암제가 융단 폭격이었다면 현대의 항암제는 유도 미사일입니다. 글리백이라는 기적의 약을 아시나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여된 이 약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가 공격합니다. 덕분에 환자들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고통 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 치료입니다. 의학은 이제 무식하게 싸우는 단계를 넘어 스마트하게 암을 제압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암은 죽음의 병에서 관리의 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먹으면서 평생 함께 가는 질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완치가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커지지 않게만 관리한다면 우리는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귀찮은 동반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아무리 좋은 표적 치료제도 암이 온몸에 퍼진 뒤에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내시경을 하고 검사를 받는 그 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지켜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 암에 있어서는 정말 뼈저린 교훈입니다.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때, 야, 저거 저기야 하고 깨우쳐주는 약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면역 군대가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외부의 독한 약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을 키워서 암을 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학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 아닐까요? 의학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암을 이겨낸 많은 분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기보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오기가 필요합니다. 웃음 치료가 실제로 암 환자의 통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만약 배우자나 가족이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도한 걱정이나 슬픔은 환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저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그 어떤 항암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암은 환자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책의 저자 무케르지 박사는 말합니다. 암의 완전한 정복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암은 우리 유전자의 뒤틀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댐을 쌓아 홍수를 막듯이 암이 넘치지 않게 관리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세요. 내 병에 대해 공부하고 질문하세요. 의사는 내 몸을 고쳐주는 기술자이지만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의사와 소통하며 치료의 파트너가 되셔야 합니다. 똑똑한 환자가 병을 더 잘 이겨냅니다. 만병의 황제, 암, 그 이름은 무시무시하지만 인류의 지혜는 그보다 더 강합니다. 수천 년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포기 대신 용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역사책은 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써내려갈 행복한 페이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암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지식이 곧 건강입니다. 오늘 당장 건강검진 예약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더 유익한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